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 성도 통합 교육으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순복음 산마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서에서 발표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에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교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가량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잘못하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한국교회에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방안과 관련해선 대다수 병역 거부자의 신념인 집총 거부를 존중하되 군대 밖이 아닌 군대 내에서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또 이번에 88조 1항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소집은 해야 되거든요. 그 의미도 살리고 또 형평성과 등가성도 원칙도 살리면서 부대 안에서 소집되어서 얼마든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군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되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 복무 기간을 1.5배에서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이지 양심이라고 하게 되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보다는 종교의 자유 문제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특정 종교로 편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0년 10월 서울에서 열릴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집회의 진행을 도울 성도들을 모집하는 데 공역하기로 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20 페스티벌은 단순히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둔 전도 집회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페스티벌에 초청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역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체드 해먼드 아시아 총괄 디렉터는 전도협회는 한국을 향한 열정을 품고 새로운 집회가 열리길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며 2020 페스티벌을 계기로 서울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 전역이 변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를 인도할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2월 별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한국교회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지난해 한 교단은 10년새 주일학교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했던 통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말씀과 찬송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순복음 산마교회의 사역이 눈에 띕니다. 전성도 통합교육으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순복음 산마교회 주일 예배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전 초등학생들이 모인 아동부 예배. 열정적인 찬양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예배당을 채운 아이들의 모습은 작년 성도 못지않은 진지함으로 가득합니다. 순복음 산마교회 어린이들은 이처럼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복음을 접하게 해달라며 땅밟기 기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여서 하는 것도 재밌고 학교에 복음을 전해서 재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셀 모임을 통해 심층적인 말씀 훈련을 받고 직접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요즘 학생들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가 하고 싶고 믿음 생활이 하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 잠을 줄이던가 다른 제 여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했던 스타일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변화는 교회가 운영하는 통합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성도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주 같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같은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결국 가정의 회복이 교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찬송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 가정에서 번성함이 일어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일성 목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보다 교회의 본질이 되는 말씀과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 산마교회의 사역이 한국교회 제2의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해당 정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발표엔 독소 조항이 많다며 무엇보다 성평등이란 단어 대신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평등은 남녀를 구분짓는 양성평등과 다르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인권정책으로 확정될 시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길 위원장은 인권이란 단어를 청소년 교육과 군에 적용해 상식을 벗어나는 성교육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양성의 평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모호한 용어 전술로 개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7월 중에 국무회의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동반연은 오는 5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15,000여 교회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구티비는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의 소식을 TV방송과 온라인 신문, 지면신문을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장양희 회장은 경기총이 신앙으로 연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며 구티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게 돼 감사하다며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합함으로써 구티비가 복음 통일 시대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2018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 팀에 남다른 신앙을 가진 투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특급 신인으로 불리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곽빈 선수인데요. 곽빈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때 쓰는 모자 안쪽엔 기도, 패기, 가족 이렇게 세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곽 선수는 기독교인이신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모자에 적어놨다고 밝혔는데요.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선 꾸준히 교회에 나가기가 쉽진 않지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야구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말해줘. 이렇게 참여하세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캠페인송과 플래시몹을 연습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유아기관과 초중고등학교 학급이나 12명 이상의 동아리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항상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괜찮아. 넌 좋은 친구야. 따뜻하게 말해줘란 주제에 잘 맞게 동영상을 제작한 팀에겐 피자와 도서,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도 제공되는데요. 월드비전은 학교 폭력은 주로 언어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보내왔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모여 제5회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실로암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동료 장애인과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축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평소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이어달리기와 팔씨름, 줄다리기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활동에 마음껏 참여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1,400여 명의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잔치인 만큼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와 후원 등 도움의 손길을 보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세 번째 방북길에 오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겁니다. 미국 측은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와 미사일을 1년 내 폐기하는 시간표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보관시설, 핵실험장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를 전면 공개하라고 강력 주문할 것으로 보여 회담 결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 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업체가 기내식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면서 항공 운항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3일 이 같은 사태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한 협력업체 대표가 2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가 기내식 납품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과 충남 서천에서만 이재민 20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곳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돼 세 곳에서 응급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와 김해 등 6개의 공항에선 모두 40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배편도 발이 묶여 부산과 제주 간 여객선을 비롯한 항로에서 47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면서 풍속이 강해진 만큼 호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오준 전 유엔 대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 신임 이사장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돼 영광이고 동시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동의 보호와 권리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6일 난민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난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나라 난민 정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발 예멘 난민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난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색해 봅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공익법인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제주도 예멘 난민을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나 관념적인 담론을 넘어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난민 문제로 국민들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다수 시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첫 단추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오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제16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거룩함 회복, 직장선교 활성화, 퀴어축제 반대 등의 제목으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